연극하는 선생님 마스크유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 옆에 미팅용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이제 여성분이 오셨는데요. 소개를 해드리자면 오늘 이 자리는 라슨 컴퍼니에서 소속된 그 김지연 배우님께서 저희 학교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학교에서의 교육 연극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이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배우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해서 여기 이렇게 오시게 됐나요? 네. 아무래도 뮤지컬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수업도 강의도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께 많은 문의를 받아요. 이제 아이들을 위한 대본이 있는지 혹은 뭐 아이들을 위한 맞춤 이제 뭐 가이드북이 있는지 또 전문 인력이 있는지 이런 문의들이 많고 그런 필요함을 선생님들이 많이 느끼신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업계 동료들끼리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리서치를 하는 중 이 연극, 교육 연극을 하시는 교사 선생님을 찾게 되면서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나 후하게 이제 요청을 응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사된 자리입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이 어떤 건가요? 선생님께서 이제 교사시잖아요. 네. 근데 연극이라는 소재를 굳이 선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2015년? 네. 지금부터 한 8년 전이죠. 그때쯤에 이제 직장인 제가 연극 모임을 취미차 들어가게 됐는데요. 거기 들어가고 이제 실제로 맨 처음에는 제가 공연을 해보고 싶어갖고 들어가게 된 건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랑 연극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한 10명, 12명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역할을 입으면서 다른 사람을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전에는 원래 좀 되게 포용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저건 왜 저럴까, 좀 저건 딱 잘라서 잘못된 행동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강했고 한데 연극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20대에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 저는 이해하지 못할 그런 가치관이라던가 그런 행동 이런 것도 제가 그 역할로서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들어가 보니까 이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참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 뭐 표현력이 좋아져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연극을 이제 수업에 접목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교육 연극을 시작하게 됐어요. 연극을 이제 배우로, 직장인 연극을 배우로 활동을 하셨다가 이제 이 수업에 접목을 하실 때 이걸 해봐야겠다 하면서 막 프로그램도 막 기획하시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딱 처음 그 수업이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 연극을 어디까지 이제 열어놓고 분야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교대에 1년 교육 연극 지도자 양성과정 이런 게 있었어요. 9월 17년에 처음 가가지고 처음 거기서 이제 배웠던 거는 간단한 연극놀이였으니까 17년도 제가 4학년 담임교사였는데 그때 아이들이랑 같이 그냥 남는 자투리 시간에 뭐 그런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압수했을 때 독거미 한 명이 긁으면 쓰러지는 죽는 연기하는 거. 근데 뭐 그런 거 좀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계속 디벨롭을 시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 쉽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에서 그걸 배웠으니까 대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그냥 다 다음 주에 오면 바로바로 해보고 뭐 이제 노트북에다 이제 기록해놓고 어떤 점이 잘 되고 어떤 점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고 그리고 뭐 제가 느꼈던 그런 점은 항상 교수님께서도 무조건 많이 해보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실패를 많이 해봐야지 이제 성공을 할 수 있지. 저도 수업을 굉장히 많이 망쳐봤어요. 굉장히 많이 망쳐보고 막 제 뒤에서 뭐 장학사님이 보고 있는데도 막 아이들이 6학년이었지만 그래갖고 제가 진짜 식은땀이 났던 적도 있고 애들이 뭘 할지 모르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는 애초에 설계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뭐 하고 있으니까 뭐 하고 할 텐데 이런 것들이 많이 없으니까 많이 망했죠. 지금도 활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네, 그럼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전 제가 생각하는 교육 연극은 되게 간단하게 연극적인 활동들을 갖고서 수업에 접목하는 게 교육 연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에도 동료들이랑 같이 뭐 그런 관련 도서도 출간하게 됐고 네,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활동들은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 연극은 이제 범위가 큰 기준을 갖고 계시는데 공연까지도 좀 해보신 거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학원에서 배우는 족족 다 했다고 했잖아요. 대학원에서도 아동극 만드는 걸 배웠으니까 17년, 18년, 19년 이렇게 3년을 제 동료 예술 강사분이랑 같이 지도하면서 공연 만들었던 적이 있죠. 그럼 그거 할 때 어려운 지점들이 있으셨어요? 공연 만들기 할 때는 일단 제일 어려운 거는 이게 다 그 모든 것들이 교사의 열정과 그 보람 하나만 보고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뭐 외국에 있는 예술학교나 아니면 예술학교까지 알지 않고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는 학교에서는 드라마 교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문화예술 분야의 업무가 그거여가지고 그걸 계속 1년 동안 만들게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되게 좀 이상적인 얘기고 결국에는 저도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서 해야 되는 메인 그런 업무가 있고 수업 연구도 당연히 있고 진짜 하루 종일 계속 교육 수업을 안 하니까 뭐 따로 아이들을 모으고 아이들과 연습을 하고 또 이제 각종 뭐 품위도 올리고 그러면서 생기는 민원은 이제 덤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치는 거죠. 얘기만 잠깐 들었는데도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영역이구나. 교사 입장에서 교사가 하실 때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하기 힘드신 이유가 너무 이해가 돼요. 학생들을 위한 맞춤 대본이 있다고 해도 그게 어쨌든 캐릭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수 있겠네요. 뭐 이거는 이제 저랑 그 미팅 선생님이랑 좀 다른 의견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 그거는 진짜로 배우님처럼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 공연 만들기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살짝 틀어갖고 하는 건 가능하지만은 그걸 일반적으로 하기는 되게 힘들지 않을까. 왜 옷을 이제 사이즈가 안 맞는 옷을 결국에는 입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미팅용 선생님이 말하시기로는 이분은 이 학생을 위한 전문가의 맞춤 대본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특히 근데 라이센스까지 해결이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기성 대본을 활용할 때 문제점이 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양질의 대본을 구할 데가 없고 양질의 대본이라 하면 기존 작품을 그대로 재현한 대본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게 형식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이게 두 번째도 연결되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두 번째가 결국에 그런 거를 아름아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걸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이들한테 뭐 표준어가 있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너무 폭력적인 게 있는지 봐야 되고 그리고 형식 같은 것도 막 아무래도 교사들 어쨌든 공무원이다 보니까 보면은 이 틀이라도 어는 것들이 보여요. 이게 이게 좀 이상한데 이런 것들이. 네. 그런데 그것도 맞춰야 되고 뭐 그런 작업들을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렵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게 어느 학교에서 이런 대본으로 했다더라 이런 자료가 있더라도 나는 계속 이게 저작권에 걸리진 않을까 계속 노심초사 하면서 작업해야 되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있으면은 좋을 거다 라고 하고 이제 김영세 의견이었고요. 네. 이 교육 연극의 한 축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교육 연극을 하기가 어려운 게 일단은 이게 딱 정확한 목표점이 없어요. 근데 이거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교과 수업은 국가 성취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정확히 내용 체계표를 갖춰갖고 이 국어에서는 국어 1, 2학년은 이거를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그거 바탕으로 단어 나오고 학생어법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는 어떤 걸 바라봤을 때 이걸 공부를 했어. 만약에 40분, 80분 했으면은 그래서 당연히 이걸 도달해야 되는 그 점이 분명히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면 이제 상중하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교육연극은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그런 시선이나 이런 것들은 도덕수업이라고 예를 들어 편견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해보자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애들이 장면을 만든다 이거죠. 그럼 장면 만드는 거는 뭐 목표랑 도달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맨 처음에 동기유발로 갑자기 생뚱한 연극놀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럼 왜 하는지는 저희는 당연히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맨 처음에 편견, 뭐 예를 들어 눈을 감고 돌아다닌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놀이로 해보면서 쌓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일반적인 수업, 교과 수업으로 이걸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거를 왜 하냐, 그리고 애들이 그럴 때 그럼 도대체 뭘 배우는 거야, 얻을 수 있냐. 근데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냥 어차피 연극적인 활동들을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연극으로 해서 어떻게 딱 이렇게 와요. 춤, 뭐, 노래, 문학, 뭐, 저렇게 말하는 거 다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조금 두루뭉술한 느낌이, 그러니까 저도 교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이 숙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육연극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사람들이 그거는 선생님이니까 하지.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선생님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 왜냐면 그런 거 많이 해봤지.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어떤 거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뭐 이제 이 분야에 좀 많이 발을 담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부담 되셔야 돼요. 점점 좀 저도 타협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계속 안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할까? 처음에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왜 안 하지? 사람들이 그거 어려워. 그럼 이렇게 바꿔보지 했더니 이거는 교과 수업이랑 연관이 안 되니까 언제 해? 그러니까 요새는 그러면 무조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 할 수밖에 없게끔 살짝 바꿔보시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원래 그 본질과는 계속 이제 점점 퇴색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더 안 하니까 그런 걸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네, 오늘은 낯선 컴퍼니에 소속된 김지현 배우님께서 저와 함께 학교에서의 교육연구에 대해 인터뷰를 하다가 저도 많은 것들을 배우님께 여쭤보고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